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용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작용기를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구조를 보고 그 안에 그 구조, 화합물 안에 그 작용기가 갖는 특징을 통해서 그 화합물에 어떤 성질이 있을지 유추가 가능해져서 앞으로 유기화학 분야를 공부하는데 조금 더 안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탄수화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답하는 느낌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여길 같이 보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엄청 친절하게 이미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요, 다시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학습 자료를 구성을 했거든요. 자, A번 볼게요.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기 각각 꼭지점에 뭐가 있는 거라고? 탄소가 있는 거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여야 되니까 결합을 4개 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없는 데는 무조건 수소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매번 이렇게 써주기 귀찮다고.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어쩌구가 있잖아요. 이 어쩌구가 뭐가 된다고? 알킬기 R이 된다고. 지워졌네. 알킬기 R이 된다고요. 또한 나머지 알킬기랑 결합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 아민이 되겠죠. 알킬기랑 NH2는 아민기죠. 아민기가 또 있네요. 이렇게. 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었냐면요. 화학원 3페이지 합성섬유, 나일론을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얘랑 같은 그림이야. 봐봐. CH2, 이렇게 생긴 CH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 CH2가 6개 있어. 라는 것은 메틸렌이라고 부르거든요. CH2를 메틸렌이라 불러요. 이 메틸렌이 6개, 헥사 6개 있다는 뜻입니다. 6개의 CH2가 있고 아민이라고 불리는 아민기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 밑에 B번 봐보세요. B번. 뭐 찾아야 돼? 작용기 찾으면 되고 꼭지점에 누구 있다고? 탄소 있다고. 여기도 무조건 탄소 있는 거야. 그러니까 C 더블 본드 O, OH 보이네요.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여기도 있네. 자, 얘 작용기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칼복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칼복실기, 칼복실릭 액시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CH2가 이렇게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CH2가 4개 있고 COOH라는 작용기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결합해서 물이 빠지는 반응이 일어난다면 탈수 반응이 되는 거고, 축합 반응이라는 것은 축소되고 합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자, 지우고 깔끔하게 보면, 자, 여기 아민기 있죠. 그리고 COOH 있죠. 그러니까 아민이랑 카복실산이랑 반응할 때 이때 아민기의 수소랑 카복실기의 OH 부분이 물이 되면서 빠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어버리겠네? 그래서 여기가 붙은 거야. 지금 색깔 다르게 이렇게 된 부분이 이 선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거 어디 갔어요? OH랑 여기 수소 어디 갔어요? 하겠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OH가 또다시 옆에 아민기의 NH2랑 반응해서 이만큼이 또 빠져나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민기니까 여기는 OH에 있는 부분이 또 이렇게 해서 반응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일 테니까 그런 게 N개 있다라고 해서 이만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고분자 화합물이었던 거고요.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C를 보면 얘랑 나일론이 같은 거예요. 얘가 나일론인데 이 나일론 보면 여기 C 더블 본드 O 옆에 바로 N과 H 얘가 수소여도 되고 알킬기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묶어서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아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마이드. 그래서 아마이드라는 작용기까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합성섬유 나일론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 A, B, C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D번을 보면요. 이건 뭐예요? 하겠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같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모두 다 벤젠이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유기화합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중결합이면서 여기도 이중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도 이중결합이면서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이면서 여기도 이중결합 그럼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벤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했을 때 어쨌든 그럼 각각 꼭지점에는 탄소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 탄소 써 넣어주면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수소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COH 바로 보이네요. 이거 찾으면 돼요. COH 무슨 작용기? 카복실산이라는 작용기, 카복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산을 나타내겠구나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탄소가 꼭지점에 숨어 있는 거고 각각 나타내주면 수소가 2개씩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뭐가 보이나요? 알코올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알코올이라는 화합물로 잘 분류해주면 됩니다. 될까요? 얘를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OH가 있고 CH2 즉 CH2가 2개 있고 또다시 여기에 OH가 있다라고 OH라는 작용기가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시성식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이미 봤던 것처럼 요만큼처럼 아예 CH2를 각각 따로따로 나타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벤젠을 다시 얘는 이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큼 보세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뭐 보여요? 카복실기 보이고 OH 하이드록시기 보이죠? 그래서 카복시기의 OH 부분과 하이드록시기의 수소 부분이 만나서 물이 빠지는 반응, 탈수, 축합, 축소되고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서 자 여기 요만큼 빠지면 CO 옆에 바로 O가 붙겠죠. CO 옆에 바로 O. 그래서 CO 옆에 바로 O가 붙는 이런 모습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옆에 다시 엄밀하게 써주면 여기 알킬기인 거고 여기도 알킬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COO로 생긴 이 부분에 작용기 이름이 에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단위체로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얘를 폴리에스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작용기를 에스터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G번 자, 벤젠 어쨌든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전체가 알킬기 된다고 생각해. 그냥 여기가 탄소야. 이 각각 꼭지점 탄소야. 되겠죠? 어쨌든 ROH네. 이 OH만 보고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알코올의 종류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COOH 이 부분도 보이네요. 얘가 카복식이구나 라고 카복실 릭 엑시드가 될 부분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탄소화합물에는 작용기가 하나만 들어간다,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된다. 당연히 여러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애의 성격을 다 따르게 되겠죠. 카복실산의 특징도 같고 알코올의 특징도 같고.
마찬가지로 COOH 보이죠? 이제 이 꺾인 부분에 탄소 있다는 거 익숙하게 봐두세요. COOH 카복실기 찾을 수 있고, 자, 꺾인 부분에 C 있는 거고, 안 써있지만 여기에 C 있는 거고, 이 C는 꼭 수소랑 결합되니까 CH3가 생략된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때요, 이 부분 C 더블 본드 O에 또 O가 결합되어 있네요. 이만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다시 알킬기가 될 거잖아. 여기도 결국 알킨기인 거잖아. 둘은 서로 다르니까 R''으로 나타내주면 여기 C 더블 본드 O에 O가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에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복실기. 이거 언제 배웠었냐면 5페이지에 아스피린 배울 때요. 그래서 살리실산은요, OH랑 COOH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여기 있는 수소만 빠져서 산을 나타내 줄 거라, 어쨌든 얘는 산은 산이라서 살리실산이 될 거고요. 아세트산은 알아야 돼. 이제 CH3COOH 카복실기 보이죠? 그래서 산은 산인 거고. 그런데 이때는 여기 있는 OH랑 알코올에 있는 수소랑 반응한다. 아까 했어요, 이미. 카복실기의 OH랑 알코올의 수소가 반응해서 에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에스터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두 개가 만나서 에스터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란 뜻이에요. 어쩌고 화라는 거. 그래서 알코올의 수소와 카복실기의 OH가 만나서 물이 빠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붙어버리면 여기 O에 바로 얘 없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CO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CH3가 되니까 이 부분 COO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에스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얘는 반응에 쓰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카복실기라는 작용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려고 하다가 알코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코올과 관련된 심화 자료를 한번 더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었고, 알코올도 1차, 2차, 3차 알코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의미가 뭔지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알데하이드의 리덕션이라고 돼 있죠. 리덕션은 환원입니다. 오케이, 옥시데이션이 산화예요. 알데하이드를 환원시키면 알코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모르는 물질이 있을 때 모르는 물질에 C랑 H로만 이루어진 이 부분이 알킬기가 될 거고요. 지금 C 더블 본드 O에 수소 붙은 요게 알데하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응물 쪽에 적혀있는 화합물은 알데하이드구나. 모르지만 얘는 알데하이드로 분류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얘가요, 어떤 조건에서 반응 조건을 화학 반응식 화살표 위와 아래에 조건을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이런 모양으로 변했대요. 어쨌든 C 더블 본드 O가 더 이상 아니고 이 C는요, 여러분 얘를요, 자, 지금 스탑 버튼을 누르고 구조식을 싹 다 드러나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처럼 그려졌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CH3 이 부분, CH2 이 부분, CH2 이 부분, 그리고 여기 C에 대해서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OH 하나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잘한 거예요. 이때 어쨌든 작용기가 될 만한 부분 누구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나요? OH. 그래서 얘는 알코올로 분류합니다. 그때 알코올 중에서요, 몇 차 알코올로 분류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자, 어쨌든 이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알킬기가 될 거잖아요. 그쵸? 이 알킬기가 쭉 있고 어쩌고가 쭉 있고 맨 마지막에 OH가 붙었을 때 우리는 1차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다시 쉽게 말하면요, 이 OH가 붙어있는 탄소 있죠? 이 탄소가 결합을 OH랑 이미 하나 했으니까 해봤자 3개 할 거잖아요. 3개. 다른 애들이랑은. 그때 이 3개 중에 탄소랑 결합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소랑 결합이 되어 있다면 얘를 한 개랑만 결합된 탄소에 있는 알코올이다 라고 해서 1차 알코올로 분류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2번
두 번째 볼게요. 케톤의 리덕션. 그러니까 케톤이라는 작용기를 갖는 화합물 RCOR 프라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의 반응 조건을 맞춰줘서 환원 반응시키면 케톤을 환원하면 알코올이 되는데 이 알코올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 자, 몰라. 그러니까 그냥 써. 자, 여기 탄소고 여기도 탄소야. 그럼 보세요. OH가 있으니까 얘는 알코올이야. 하이드록식이라는 작용기를 가졌어. 이 OH가 들러붙어 있는 탄소가 또 다른 애들이랑 3개 결합할 텐데 하나, 둘, 셋. 이 3개 중에 하나만 탄소랑 했다면 1차고 2개랑 했다면 2차 알코올이 되는 거야. 그럼 3개 다 했다면 얘가 3차 알코올이 되겠구나. 눈치채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지금 요 반응은요, 그리니아드 반응이라는 건데 그런 거까지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알데하이드를요, 어쩌고 알데하이드니까 알데하이드를 리액션 반응시키겠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을 넣어줘서요. 이런 애들이 그리니아드 시약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앞에 있는 반응물이 뒤에 있는 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약을 넣어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합성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을 만드는. 그때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 자, 보세요. C 더블 본드 O에 수소가 있네요. 요만큼만 따지고 보면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얘는 알데하이드가 맞습니다. 선생님. 알킬기에 COH가 붙어야 된다면서요. 요 알킬기에는요, 수소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어쨌든 자, 계속해서 보면요. 얘는 알데하이드야. 그래서 반응시켜서 이런 걸 만들 텐데 이런 거를 보면 얘를 자, 다시 그려보세요. 라면 CH2를 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될까요? 어쨌든 여기도 탄소인 거지. 여기 수소 하나 더 있을 거고. 자, 지금처럼 그릴 수 있겠죠. 어쨌든 뭘 찾을 수 있어? 하이드록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코올로 분류하는 게 맞아. 근데 알코올 중에서도 몇 차 알코올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OH가 결합한 탄소가 몇 개의 탄소랑 결합했냐고. 얘는 3개 결합할 수 있어. 이미 OH랑 하나 했으니까 3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번만. 한 번만 탄소랑 있고 나머지는 수소네. 따라서 얘는 1차 알코올로 분류한다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도 알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인데 C 더블 본드 OH를 찾으면 되고 이 앞부분이 알킬기. 자, 알킬기에는 변화가 없고 이 부분만 바뀌고 새로운 이 앞에 게 여기 추가돼서 여기 새로운 R' 생긴 거고. 자, 여기만 봐볼게요. 얘를 펴서 그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펴서 여기다 그리면 자, 펴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작용기로 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코올이 맞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다 알킬기가 될 텐데 몇 차 알코올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OH가 결합된 탄소를 보라고. 이 탄소가 몇 개의 탄소랑 결합했는지. 그래서 OH랑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 3개의 결합이 남는데 그 중에 탄소랑 한 거 몇 개라고 지금 하나, 2개. 그리고 하나만 수소랑 했네. 그러니까 탄소랑 2개 해서 2차 알코올이라고 분류하는 거라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얘는 케톤이잖아. C 더블 본드 O가 보여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알킬기로 보는 거지. 여기 잘라서 이렇게 펴져서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거야. C 어쩌고로 있고 C 어쩌고로 있고. 이들이 묶여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서 서클. 그냥 어떤 고리형 화합물이 된 거야. 어쨌든 자, 보고 싶은 건 그거보다 알코올이니까 알코올 봐봐. 알코올이 있을 때 얘가 펴서 쉽게 그려줄게. 얘도 쉽게 해. 얘도 똑같아. 어쨌든 작용기로 볼 만한 게 누구밖에 없어. 전체를 쭉 눈 씻고 봐도 OH밖에 안 보여. 그래서 알코올이 맞아. 몇 차 알코올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OH가 결합한 탄소를 찾아. 이 탄소가 OH 뺑 결합 3개를 할 건데 이 3개가 몇 개의 탄소랑 결합하는지 세라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차 알코올이네.
그러니까 문제, 4차 알코올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도 하지 말까 하다가 추가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엄선한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 염산이 산성이다 라는 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HCl이 염산이잖아. 염산은 산성이죠. 얘는 진짜 산성이 맞아.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강산이라고 분류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산성은요, 실제로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어쩌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산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pH 표현하듯이 pKa로 표현합니다. 숫자 몰라도 돼.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성이 크다. 그러니까 산의 세기가 세다. 강산이다 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한 산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아세틱 액시드는 산성이다 했고요. 에탄올은 중성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는 떨어지지만 에탄올에 있는 수소는 떨어지지 않아 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크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산성 염기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산성이 세다, 산도가 세다 이렇게 표현하지 얘는 완벽하게 산성이다 이런 말을 유기화학에서는 쓰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얘는 유기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 아세틱 액시드나 에탄올 같은 물질들은 탄소가 혼합된 탄소 화합물이에요.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산도를 띠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작용기 중에서 칼복실기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거기에 있는 수소는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비교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화합물과 비교했을 때는 잘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애들의 산도는 수치 봐봐. 엄청난 차이거든요. 얘가 로그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눈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7이랑 얘 대략 5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Cl에 붙어있는 수소는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이온화돼서 분리돼서 H+로 떨어져 나간다고 봤을 때 CH3COOH는요 100개 중에 1개 떨어지나? 1000개 중에 3개인가? 지금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100개 중에 1개 떨어진다? 어쨌든 떨어지는 거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으니까 얘를 산이라고 보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엄밀하게 그냥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잘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럼 이제 유기화합물 안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유기화합물 안에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한 수소보다는 COOH에 있는 수소는 그나마 잘 떨어져서 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랑 이 숫자도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은 15.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중성으로 보잖아요. 에탄올도 중성으로 보는 게 맞죠. 자, 이 이유를요, 이제 화학적인 근거를 대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에탄올은 중성이다 라는 것과 아세트산은 산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에탄올은 어쨌든 올이라고 끝난 것은 알코올의 종류다를 알려주는 거고, 얘를 얘 나눠서 쓰면 CH3, CH2OH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얘를 묶어서 C2H5OH라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구조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설명했던 겁니다. 이때 에탄올이니까 작용기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탄올은 극성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물이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라서 물에 잘 녹는다. 그럼요, 이 에탄올을 물에 녹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수소가 빠졌을 때 요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그때요, 자, 수소
H 플러스가 빠져나갔다고 쳤을 때,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얘가 갖는 안정도를 보는 겁니다. 수소 이온이 빠지면요, 여기에 있는 애는 전자가 하나, 많은 산소 이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 전하가 맞잖아요. 그때 얘를요, 이렇게 얘를 이온 포텐셜 지도 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전하가 있으면 있을수록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때 이 빨간색이 존재하는 부분이 어디에 원자에 국한되어 있냐면 산소 원자에만 국한돼서 빨간 색깔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몰려있는 쪽이 산소 원자로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요 말이 전하가 편제된다라는 뜻입니다. 화학에서는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편제되는 쪽으로는 안정화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카복실산, 즉 아세틱 엑시드를 보면요, COOH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 특히 COOH로 보지만 결국은 C 더블 본드 O가 가장 큰 차이였잖아요,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얘도 물에 녹여서 수소가 떨어져 나간 상황을 가정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소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옆에 C 더블 본드 O라는 카보닐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산소는 전자를 갖고 있기 싫어서, 자 보세요. 점점이 전자 두 개잖아. 이 전자 두 개를 여기에 다 주고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선 하나가 점 두 개로 바뀌면서 여기에 점점이 찍히고 이 점점 위에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선으로 바뀐 거지. 그럼 오히려 전하는 이쪽 산소로 가게 됩니다. 뭐 실제로는요, 둘을 구분할 수 없겠지만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다면 아까는 2번 산소가 음전하를 떴다면 지금과 같이 바뀌었을 때는 1번 산소가 음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산소 두 개의 전자가 고루고루 분포한다는 얘기예요. 비편제화된 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좀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안정하니까. 전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좋거든요. 너무 어려운가? 공명구조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공명구조라고 표현하고, 얘를요, 그 공명 효과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공명 효과 때문에 여기 있는 수소는 떨어지기 쉽습니다. 정말 특별하게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질은만 하면 수소 이온으로 잘 떨어져 나가서 산성이 되는 경우가 없지만, 특별히 카복실기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애라면 여기 있는 수소가 잘 떨어집니다. 이걸요, 저번에는 전기 음성도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CH3, 자, 위에는 에탄올, 아래는 아세틱 엑시드가 그려져 있어요. 위와 아래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다 라고 했죠. 얘가 어떤 역할을 만들어냈냐면요, 쉽게 말하면 산소는 탄소랑 수소보다 다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쪽으로 음의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 했더라도 전자가 좀 더 이쪽으로 쏠린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이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요것만 가지고 여기가 끊어질 정도는 되지 않았었어요. 에탄올에서는요. 그런데 여기가 C 더블 본드 O가 되면서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기 동일하게 이 둘 사이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돼요.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지만 산소 쪽으로 조금 더 쏠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갔을 때 얘가 음의 전하를 띠는데, 이 음의 전하가 여기 있는 산소로 고루고루 퍼져서 이만큼이 음의 전하를 다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서 이쪽으로 쏠리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산소도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서 이쪽으로 쏠립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은 이걸 거잖아. 얘랑 얘 중에 산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왜 수소가 떨어지나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잖아. 여기는 이중결합이잖아. 그래서 여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서 여기는 지금 전하가 엄청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도 음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근데 산소랑 탄소를 비교했을 땐 탄소가 델타 플러스 그리고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 플러스야. 그러면 전자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가지고 오고 싶어. 왜? 나는 지금 얼로 계속 뺏길 거야. 얘 여기 있는 산소를 계속 뺏길 거야. 따라서 나는 전기음성도가 산소보다 작아서 이쪽으로 원래 더 뺏겨야 맞지만 전자를 여기 이중결합돼 있어서 제공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전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하가 이 탄소와 산소 두 개 전체에 고루고루 이 모양처럼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는 떨어져도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얘는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산소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전자가 안정화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을 우리는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카복실기에 있는 수소는 잘 떨어져 나가서 산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설명합니다.